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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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나 대답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빅데이터과 교수 신혜웅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화면에 공유되고 있는 것처럼 사회 맞춤형 교육, 정식으로 말하면 사회 수요 맞춤형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고 우리 그 과정에 이름이 있어요. 그게 데이터 과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식 명칭으로는 데이터 과학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고까지 해야 되겠죠. 네. 네. 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혹시 설명 중에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고 얘기하셔도 되고, 근데 채팅창 해주시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신호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한 7개의 꼭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맞춤형 교육이 어떤 건지부터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왜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사회 맞춤형 교육은 어떤 개념으로 진행하려는 건지 여기까지는 다 서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여 기업들은 어떤 약정을 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건지 여러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약속하는 사항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난해죠 벌써 작년에 실적이 어땠는지 굉장히 훌륭한 실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회 맞춤형 교육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간단한 한 장짜리 그림을 만들었는데 여기 미래 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는 다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은 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맞춤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추면 입는 사람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재 양성의 맞춤형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들을 취업시켜줄 업체, 여러분들을 뽑아줄 업체가 요구하는 그 업체들이 바라는 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밑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과정 왼쪽에는 대학이 있고 오른쪽엔 산업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여기쯤에 여러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아래쯤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면 여러분이 사람 같지 않네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지우고 다시 여기 학생이 있는 거죠. 학생. 그래서 학생이 이 맞춤형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3자가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학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산업체, 업체가 바라는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제까지 우리가 뭐 스마트 IT과 혹은 뭐 소프트웨어 융합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과 나름의 인재 양성 방향이 있고 교육 과정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면 그런 걸로 교과 과정을 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체들은 학교한테 이런 걸 가르쳐 달라, 이런 걸 배운 사람을 졸업시켜 달라라는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에 같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을 짤 때 업체분들하고 같이 짠 거예요. 업체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도 업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학과 산업체가
서로 협의해서 교육과정도 준비하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업체분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에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참여한 업체들한테 취업하는 거예요. 업체들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분야로 몇 명 뽑겠다라는 걸 아예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업체가 학생을 보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교육 받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 한양여대에서 가르쳐주면 교육시켜주면 그 사람을 몇 명 뽑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약속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어쨌든 업체들이 바라는 바에 맞추어진 어떤 학생을 키워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내면 취업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시작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해결하고 회사들은 구인하기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해결하는 일석양조의 효과를 거두자고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네, 어서 오세요.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교수들이 별로 이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좀 반성되는 점이기도 해요. 학교에서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했으니 거기까지 나는 할 일 다 했다. 취업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제까지. 실제로 선배들도 그렇게 해서 다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교육 이후에 취업하는 과정까지도 좀 더 교수님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교수님들이 했던 걸 보면 취업 과정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라는 이런 느낌이 반성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맞춤형 교육에서는 이렇게 그냥 방기할 게 아니라 입도 선매, 여러분 입도 선매라는 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판매한다 이런 뜻이에요. 벼를 추수해서 쌀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벼 자라고 있는 중에 팔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경우에요. 사회 맞춤형 가정에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보지도 않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선매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JSA라고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영화라 여러분들 잘 모르죠. 공동경비구역. 그래서 JSA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 수요 맞춤형 교육을 JNA로 만들고 싶어요. JNA는 뭐냐면 여기 Joint Nurture Area라고 써놨는데 이 nurture라는 말은 양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린 학생들을 잘 키워서 이 사람들이 멋진 성인이 돼서 사회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학교와 회사가 함께 키운다, 양육한다 이런 함께 양육하는 구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도 공동 설계하고 교육 과정의 운영도 공동으로 하는 이런 JNA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맞춤형 교육의 개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 일단 공동 선발을 해요. 학생을 선발하는 것부터 업체랑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 맞춤형 교육 과정에 지원을 하시면 지원서를 제출해서 지원을 하시면 어떤 학생을 뽑을지 결정하는 과정에 교수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업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데려갈 인재니까 이 과정에 선발하는 과정에도 여러분들을 업체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업체 대표분들이 함께 면접을 할 거예요. 사실 교수들이 면접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참관은 하지만 실질적인 면접은 다 업체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공동 선발을 해서 공동 설계한다는 얘기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공동 설계해 놓은 이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해요. 함께 운영하는. 그러니까 강의를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업체 전문가분들도 강의에 짬짬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한 과목을 통째로 맡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업체하고 협의하는 중이에요.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업체분들이 기술적인 테크닉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강의하는 기술이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목을 좀 업체 전문가들이 맡아주면 좋겠다고 협약해준 업체들한테 협의하는 중인데 업체분들이 좀 겁을 내요, 지금. 그런데 한두 분 정도 지금 모시고 싶어서 계속 협의하는 중이에요. 아마도 최소 한 분 이상은 과목 하나를 통째로 맡아서 진행하실 거예요. 특히 그 캡스톤 디자인 성격이 강한 과목들, 그런 과목은 업체분에게 맡기려고 지금 계속 타진하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이 사회 맞춤형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취업하는 거예요. 그 약정해준 업체에 다 취업하는 거. 전원이 다 취업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것.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학교와 업체와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하는 것. 이게 이 사회 맞춤형 교육에서 하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자, 늦게 오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가능하시면 화면을 좀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고, 혹시 소프트웨어 융합과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채팅창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윤 학생,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기도 하고, 네,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던 학생이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여 기업들이 어떤 걸 약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채용하기로 약정을 해줘. 뭐 이러이러한 분야의 직무로 5명을 뽑겠다, 3명을 뽑겠다 하고 약속을 해줘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속을 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뽑으면 올해 우리 예상으로는 연봉이 거의 3천만 원 수준에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이라고,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 회사가 쓰는 돈은 그거보다 한 3배나 4배쯤 잡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는 급여로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뭐 4대 보험도 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사무실에 한 공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집기도 줘야 돼요. 책상도 줘야 되고 뭐 PC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복리후생도 직접 돈으로 안 주는 것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연봉 3천 정도 되는 사원을 한 명 채용한다 그러면 회사가 1년에 쓰는 돈으로 최소 3배쯤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뽑는데 거의 1억이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을 보지도 않고 채용을 약속해 준다는 얘기는 학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뢰가 없으면 사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고.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학과 선배에 대한 신뢰. 그 선배들이 취업해서 일을 잘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 대학 출신 후배들이면 믿고 뽑을 수 있겠다. 이런 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되고 나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작년도의 실적, 따끈따끈한 실적이에요. 여기 작년도에는 7개 업체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름을 쓰지 않은 업체가 하나 있는데 채용을 약정하고 참여한 업체가 7개였고 그 약정한 업체들이 나는 몇 명 뽑겠다. 10명, 5명,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27명을 채용해 주겠다고 약정서를 학교하고 회사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서 찍듯이. 그런데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11명이에요. 요 앞에까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여기까지가 실제로 채용된 인원이에요. 맨 위에 화면이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지워봅시다. 4명, 솔리데오에서 4명, 그 다음에 티라유텍이 3명, 그 다음에 골든플레인시 2명, 그 다음에 MW 스토리까지 하면 10명이죠. 그죠? 네. 여기까지 10명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약정받은 인원은 27명이었는데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한 인원이 11명밖에 안 됐어요. 27명 약속을 받아놨는데 막상 학생이 11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설명에 참여하는 인원을 보니까 12명이에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 보면 업체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 참여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자, 어쨌건 작년도 실적을 얘기하면 27명 약속을 받았는데 11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10명이 1명 빼고 10명이 이 약속해준 업체에 취업했어요. 나머지 1명은 다른 업체에 취업했어요. 이 채용 실적이라는 거는 작년 12월 하순 실적이에요. 종강도 하기 전에 다 취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작년 12월 하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마지막 학생이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종강하기도 전에 전원이 다 취업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약정해준 업체에 취업이 됐고 1명은 약정하지 않았던 업체에 취업이 됐어요. 이 1명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IT 관련 업체예요. 그런데 작년에 11명밖에 학생이 안 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학생을 다 선발을 했어요. 하겠다는 학생은 다 뽑아줬어요. 근데 뽑아준 학생 중에 나는 IT는 자신 없어서 못 가겠다. 나는 그냥 사무직으로 가겠다 하는 학생이 1명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뽑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약정해줬던 업체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무직도 혹시 뽑을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뽑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직에 지원했던 학생도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 한 3군데인가를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적이 2.5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 쪽에서도 사무직을 뽑겠다는 의도는 있었는데, 의향은 있었는데, 그래서 면접도 했는데, 뭐 성적도 좀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안 뽑았어요. 근데 우리 이 사회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던 저나 다른 교수님들이 이게 전원 취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강도 하기 전에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가지고 다른 업체에 취업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취업 인원은 11명 전원 100% 취업했고 약정 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10명.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90.9%가 약정 업체에 취업했어요. 근데 이 실적이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에요. 거의 다른 학과 교수님이나 다른 대학 교수들이 들으면 그냥 진짜 못 믿겠는데 할 정도예요. 참고 삼아 우리 대학에 다른 학과에서도 현재 사회맞춤형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한 6학과 정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 취업률을 내면 60 몇 프로예요. 약정업체 취업률을 따지면 4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한 거예요. 신문에 내야 되겠다고 지금 학교에서 할 정도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업체들이 다 좋은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업체들은 다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 들어있고 전철역 안에 다 있어요. 전철역 노선에. 예를 들면 티라이텍 같은 회사는 논현역 내리면 바로 있어요. 솔리데오 시스템즈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데 회사 굉장히 큰 회사예요. 여의도에도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로역 내리면 종로역에서도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분당에도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골든 플래닛은 삼성역 내리면 바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말에 선릉역으로 새로 사업을 확보해서 이사를 간다 그래요. 더 큰 건물로. 그래서 이 세 개 기업, 이 흥일 기업도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그런데 여기는 방산 쪽 업체라서 IT 전문 업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 IT를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방위산업체,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IT 인력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매출액으로 따지면 여기도 272억 원이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여기 세 개 업체가 대부분의 학생들을 데려갔죠. 요 흥일기업이나 뭐 직업개발원, 달리웍스 이런 데는 한 명도 못 뽑았어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약정했던 인원도 못 채운 거죠. 그리고 MW 스토리라는 회사는 고대 근처에 있는, 그래서 안암역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약정해준 연봉, 여기 연봉 데이터 보세요. 2,600, 2,700, 2,800, 2,800, 2,400, 2,500, 2,800. 대부분의 IT 쪽은 거의 2,800 정도를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럼 이 학생들이 취업했을 때 받은 연봉은 얼마냐? 요 IT 분야로 취업한 학생들은 10명 전원 다 연봉이 똑같았어요. 이분들이 담합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부 2,800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학생이 2,600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우리 학과에서 기존에 IT 분야 취업하면 보통 받는 연봉의 평균이 2,500이었어요. 이거보다 한 300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직 취업하면 2,300 정도 받았어요. 평균적으로. 물론 사무직 중에도 조금 높게 받는 경우도 있고 낮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을 내면 그랬어요. 그런데 2,600 받았으니까 이것도 높게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IT 업체에 취업한 학생들이 2,800에 이번에 취업했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연봉은 3,000이 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새 탭을 하나 열어서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라는 이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거는 뭐 상세한 설명이 나온 자료가 아니고 설명 자료가 나온 여기 있네. 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5년 근속 시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년을 근속하면 회사와 정부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여러분이 내는 돈은 13만 원인가 그래요. 한 달에 13만 원인가를 적금을 들면 나머지는 회사하고 정부가 채워줘요. 그래서 5년 되면 3천만 원이니까 1년에 한 6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자료가
5년간 720만 원씩을 적금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본인이 내는 돈은 12만 원이네요. 최소 12만 원.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IT 업체에 들어보니까 우리는 한 3년 근무하면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700만 원 이상 적금을 부어주는 시기에, 그렇게 따지면 내가 낸 돈을 빼더라도 한 500만 원 이상 받는 거죠. 더. 그렇게 따지면 3,300은 되는 거예요. 2,800이라도. 근데 올해는 2,800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는 왜 하는 거냐면 IT 업체들은 구인난이에요. 요즘.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뽑아놓은 사람이 1, 2년 만에 나가버릴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일을 해서 회사가 돈 번다고 기대를 안 해요. 그럼 뭘 기대하는 거냐? 여러분을 한 1, 2년 가르치면 진짜 일할 만한 인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월급 줘가면서 연봉을 한 3천만 원 가까이 줘가면서 한 1, 2년을 가르쳐 놨더니 이제 실력이 좀 커가지고 일을 할 만해. 근데 그때쯤 돼서 딴 회사로 나가버리면 회사는 뭐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약속해라 너. 딴 데 안 간다고 약속해라. 그럼 적금 들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IT 업체로 7개 업체를 확보를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약정한 인원도 다 못 채웠고 그리고 전원 다 채용하는 취업 때는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정리해 놨네요. 90.9% 전체 취업률로 100%. 그 다음에 자 여기 한 장 한 장씩 보여주기에는 너무 여러 장이 필요해서 이게 7개 업체의 약정서예요. 우리 대학의 총장님하고 해당 회사의 대표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과정을 개설하고 우리는 여기 학생 10명에 대해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업체마다 몇 명 뽑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표를 보시면 솔리데오 시스템즈가 제일 큰 회사예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뽑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명 뽑겠다고 했는데 반도 못 데려간 거죠. 4명 데려간 거죠. 자, 이 업체들이 우리한테 약속해준 이 연봉을 평균을 내면 2,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근무 지역 같은 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취업 지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업무 끝나고 강남에서 30분 안에 모일 수 있는 곳. 친구들하고 저녁 먹기 약속했는데 회사가 끝나고 강남역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학생들 싫어해요. 여기 있는 업체는 다 전철 한 번으로 강남역까지. 심지어는 여기 흥일기업은 강남역에서 걸어가시면 돼요. 강남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골든 플래닛 같은 회사는 삼성역이니까 한 정거장 더 오시면 돼요. 아주 좋은 업체들이고 이런 업체들이 여러분을 얼마에 뽑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해줬고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우대하겠다. 또 성적은 이 정도이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예를 들어서 솔리데오 시스템이 성적 3.0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작년 취업생 중에 2점 후반대, 2.5 약간 넘는 그 정도 성적인 학생도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해됩니까? IT 분야의 취업은 실력이 제일 중요해요. 성적보다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실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회사가 보는 눈높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 IT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르치면 배울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한 1, 2년 하드 트레이닝 시킬 때 그걸 견뎌낼 만한 인내심 뭐 이런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돈 줘가면서 가르쳐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서 뽑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 선배들을 데려다가 한 1, 2년을 가르쳤더니 충분히 쓸만하더라. 제 몫을 잘하더라. 이런 게 쌓여서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뽑아서 어떤 일을 시킬 거냐가 여기 직무 역량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런 직무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런 일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업 기초 역량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이런 거다. 여기 보면 다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저런 게 중요한 역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성 측면에서 뭐 책임감, 진취적이냐, 논리형이냐, 뭐 열정이냐, 사회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1년 동안 이런 걸 잘 준비하셔서 어필을 하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어요. 내가 취업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고 진실하게 접근한다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하면 현재 33명을 확보해 놨어요. 지금도 근데 계속 접촉 중이에요. 업체가 조금 늘었어요. 또 일부 업체는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흥일기업 같은 업체는 아깝지만 올해는 안 할래 이러더라고요. 작년에 한 명도 못 뽑았는데다가 학생들의 반응이 이 제조업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빠지겠다 그래서 빠지고 일부 업체가 빠지는 대신에 또 일부 업체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현재까지 33명 담당자들한테 약속을 받았고 지금 도장 찍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체를 더 알아보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더 알아보면 안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참석한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이거 그 우습게 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면이 있죠, 사실. 약속받은 인원이 많다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저기는 안 해. 뭐 해봐야 왜냐면 업체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교과과정 같이 설계해야 되지, 강연 운영할 때 참여해줘야지, 뭐 특강도 해줘야 되지, 뭐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만 하고 학생은 못 뽑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그거 하지 마. 다른 대학 하고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걱정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 뽑을 학생들은 지난해하고 조건은 똑같아요.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3.0 이상이면 좋겠다. 3.0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아니에요. 만약에 3.0이 안 되면, 평균이 안 되면 직전 학기라도 3.5 정도 되면 좋겠다. 1학년 때 좀 놀아서 잘 성적이 안 좋았다. 그래도 2학년 2학기 때라도 잘했으면 그걸 보고 뽑겠다. 그 다음에 이거마저도 안 된다. 그러면 지도교수가 추천해주면 뽑아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온 학생들이 다 취업했어요. 좋은데 취업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취업이 돼 있거나 개인 사업자인 사람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이미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취업이 된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는 막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니까 큰 거 아니에요. 그냥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해지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올해 교육 과정은 작년에는 굉장히 쉽게 했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시간도 촉박했는데 올해는 이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총 18학점씩 두 학기를 진행할 거예요. 학점이 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사회맞춤형 과정에서는 개설된 과정을 다 듣게 돼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학교에다 건의를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최소 15학점 이상이면 인정하자. 한 과목 정도는 빼는 거를 허용하자. 잠깐만요. 아,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잠시만요. 화면이 잠깐 꺼질 수도 있는데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들 화면 보이나요? 근데 공유하는 네. 화면이 어디였지? 공유하던 화면이 없어졌어. 이상하다. 아이고, 줌이 끝났네. 이런. 네. 선생님 컴퓨터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나요, 여전히? 네. 네, 다행이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화면 공유. 왜 이래. 화면 공유가 왜 안 돼? 잠깐만. 정말 미치겠네. 이 줌이 좀 문제가 있어. 응? 아하. 단추를 눌러도 반응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컴퓨터를 끄고 다시 들어와야 되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잠시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은 그냥 접속 상태로 계시면 돼요. 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네. 자, 화면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보여요. 다행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비디오가 잘 안 보여서, 네, 조정했습니다. 자, 근데 인원이 다 어디로 나가버렸나? 왜 이렇게 몇 명 안 남았지? 줄어 있어서 안 보이는구나. 네. 자, 설명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18학점씩 개설되어 있지만 아마도 15학점 이상만 들으면 인정하는 걸로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협의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교수님이 정하면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건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교수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작년도 우리 과의 이 사회맞춤형 실적이 너무 좋아서 학교가 다 놀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올해부터죠. 올해에 우리 대학이 이 사회맞춤형 과정을 대학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업단의 단장을 내가 맡게 됐어요. 총장님이 실적이 좋은 학과에서 맡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교수님이 그 사업단 단장을 맡게 될 것 같아서 결국 제가 그냥 그렇게 정하고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한 과목 정도는 뺄 수 있다. 근데 뭐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이게 다 업체들이 바라던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조금 힘에 부치더라도 가급적 다 들으면 좋겠고, 난 너무 힘들다 싶으면 한 과목 정도를 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 데이터 시각화 응용, 뭐 인공지능 활용, 파이썬 웹 개발 응용, 자바 웹 개발 이런 거는 다 일반적인 과목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과목의 명칭은 조금 달라져 있지만,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캡스톤 디자인, 뭐 어쩌고 저쩌고 설계, 이 과목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 다음 학기 과목하고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졸업작품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아까 작년까지의 실적은 스마트 IT과에서 진행한 실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올해 2022학년도부터 교수님이 빅데이터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빅데이터과에다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IT과 학생하고 소프트웨어 융합과 학생을 오픈해서 받아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본래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학과에 개설되어 있던 과목들이 쭉 있죠. 그거를 거의 못 들을 거예요. 대신에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도 졸업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본래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학과에서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 학과가 있어요. 특히 스마트 IT과가. 그런데 그 졸업 작품 대신에 이 과정에 오셔서 캡스톤 디자인에서 작품을 만들면 그걸 졸업 작품으로 인정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처리할 거니까 혼선이 없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6과목 중에서 빼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에요. 이걸 안 하면 졸업작품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 나오는 성과물을 업체들이 평가해요. 사람 뽑을 때. 이 학생이 만든 작품이 이거구나. 이 학생 팀이 만든 작품이 이거구나. 이걸 보고 채용에다 활용하기로 돼 있어요.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안 한다는 얘기는 사회 맞춤형 과정을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빼더라도 이 6번 과목은 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빼면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1번 과목. 취업 탐색지도, 취업 성공지도. 이 과목은 기존에 있던 과목들하고는 상관없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뭐 취업지도, 뭐 취업 코칭 이런 과목이 있었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 과정에 올 거면. 교수님이 제일 공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과목이 이 취업 탐색 지도와 취업 성공 지도예요. 작년에도 이 개념으로 지도했기 때문에 전원 취업이 됐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 정도는 빼도 뺄 수 있다. 근데 가급적 안 빼면 더 좋겠다. 왜? 업체들이 바라는 거예요. 업체들이. 특히 여러분들 여기 5번 과목 잘 보세요. 자바 웹 개발, 자바 웹 개발 응용. 이 5번 과목은 원래 스마트 IT과 교과 과정에는 없던 과목이에요. 저 과정은 과거 스마트 IT과 초창기에는 있었던 과목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수강을 너무 어려워해서 뺐던 과목이에요. 그런데 아까 업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에 보면 자바 웹 개발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3,200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요번에 졸업한 애들은 다 2,800으로 취업했다 그랬는데 회사가 얘기했어요. 자바 웹 개발을 할 줄 안다면 3,200을 주겠다. 근데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업체가 한 3군데 있었어요. 자바 웹 개발할 줄 알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주겠다. 그래? 그러면 저 과목을 넣자. 그래서 뭐 필수로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욕심이 있고 해볼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히 솔리드오 시스템즈나 티라유텍 같은 데 지원하실 분들은 저 5번 과목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저걸 하는 순간 몸값이 한 3, 400 뛰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여기 쭉 써놨는데 그냥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졸업작품 하는 거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졸업작품 할 때 여러분들 제일 고민이 뭐냐면 주제를 뭘로 하느냐를 정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꿨어요. 참여한 업체들한테 졸업작품의 주제를 받을 거예요. 업체들마다 1개 내지 2개씩의 졸업작품 주제를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다르겠죠. 그런 걸 업체마다 1~2개씩 여러분에게 공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그 중에서 나 저거 해야 되겠다. 또는 난 저 회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 주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졸업작품 주제를 그걸로 진행을 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한 달에 1~2번씩 지도해 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할지 아니면 수업 시간 외로 따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졸업작품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뭐 기획서, 분석서, 뭐 설계서 이런 거를 만들어낼 텐데 그런 걸 온라인 저장소에다 올리게 할 거고 그 온라인 저장소에 올라온 내용을 업체 관계자들이 보시고 전문가가 보시고 지도를 해줄 수 있게 마련할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품은 온라인 전시를 하면서 업체분들이 또 계속 봐가지고 이 팀이 잘했구나. 그럼 주로 이 팀을 뽑아야 되겠네. 이런 데 활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과목이 2개예요. 아까 본 캡스톤 디자인 과목, 6번 과목, 그 다음에 1번 과목, 그 졸업, 취업 지도하고 취업 이런 거 과목, 1번 과목 있었죠. 그 2개 과목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개 과목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참여하는 대부분의 업체에는 선배들이 취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멘토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배들의 멘토링, 산업체 전문가의 멘토링 이런 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발하고 선택적 과목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썼는데 아까 요건 조금 수정해야 돼요. 사실은 한 과목 정도는 뺄 수도 있겠다. 근데 가급적 안 빼면 좋겠다. 근데 2과목 빼면 그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취업 탐색 지원과 취업 성공 지원이라는 아까 1번 과목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 과목에서 할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취업을 시키는 핵심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 그래서 여기 보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강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돼 있죠. 이 과목은 교수님이 직접 담당할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직접 담당한다 그래서 15주 전체를 교수님이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교수님이 맡는 부분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80% 정도는 업체분이나 다른 전문가가 와서 특강을 해줄 거예요. 자, 또 선배들도 와서 특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모의 면접 실시해가지고 실제 회사 대표님이나 전무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모의 면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 면접하는 거를 교수님도 보고 다른 학생들도 봐요. 그래서 모의 면접 끝나고 나면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 다 알려줄 거예요.
이걸 여러 번 했어요. 지난번에. 그게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모의 면접했던 영상을 보고 있으면 기도 안 찰 거예요. 배울 게 많아요. 거기서. 자, 그리고 그래서 그 1번 과목의 주차별 프로그램은 현재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원 특강이 되게 많죠. 입사 지원 특강, 업체 특강, IT 취업 특강. 여기에 업체 특강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약정한 업체들이 자기 회사를 PR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뭐 하는지를 잘 알려줘야 학생들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서 여기 있는 뭐 준비사항 이런 거는 여러분이 준비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업체들이랑 교수님들이 준비할 사항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은 뭐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겠다.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써놓은 거고 수업 방식을 온라인 녹화 강의로 안 할 거예요. 학교 전체는 온라인 녹화가 표준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 맞춤형은 무조건 실시간 줌으로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오면 온라인 녹화로 되는 강의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실시간 줌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대면으로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뭐 이런 특강도 진행할 거고 방학 때 할 게 많아요. 지금 현장 실습도 약정한 업체에 가서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A 업체가 만약에 A라는 주제로 졸업작품 주제를 던져놨으면 그거 하는 애들을 주로 그 업체에다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업체에 가서 그 졸업 캡스톤 디자인 작품도 완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필수적으로 현장 실습을 보내려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하셔서 요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월 9일에서 11일 사이쯤에 면접 전형을 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이 지원서 제출하면 서류 심사한 다음에 실제 업체분들하고 교수님들이 함께 면접을 할 거예요. 물론 아마도 줌이 되지 않을까, 줌으로 하는 면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서류 양식은 여러분들 그 공지사항에 지금 올라가 있죠.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확인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은 거기 나와 있듯이 요 메일 아이디는 빅데이터과의 조교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과 조교수님한테 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빅데이터과로 전화를 하거나 여기 권지연 조교라고 돼 있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문의하시면 돼요. 또는 나한테 문의하셔도 돼요. 자, 이번 올해에 사용할 지원서 양식이에요. 잘 보시고 잘 채워서 작성하시면 돼요. 또 여기 보시면 매 학기, 기존 매 학기의 성적을 쓰시고 평균을 기록하게 돼 있고 성적 증명서도 제출하게 해놨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걸 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올려놓지 못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것도 받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업체한테 여러분들의 정보를 많이 제공할 거예요. 그래야 업체가 뽑을 거 아니에요. 네? 올 12월 달에 여러분들 잠깐 박아서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충분히 살펴보고 뽑을 거예요. 그러려면 업체한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이거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나쁜 뜻에 쓴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 전문대학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취업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IT 분야는 특히나 취업이 중요한 게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4년제 대학 좋은 데 나와도 프로그램 짜는 실력이 없으면 IT 분야 취업 못해요.
전문대학 심지어는 고등학교 나와도 프로그램만 잘 짜면 취업돼요. 연봉 차별 없어요. 높이 받을 수 있어요. 전문대학 졸업해도 지금 3천만 원 넘게 받는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작년 졸업생 중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3,400에 취업했어요. 그 자바 웹 프로그램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더 받아가지고 3,400까지 취업한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4년제 대학 나와도 초봉으로 3,400 받는 건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내일 채용 공제까지 하면 거의 4천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조건으로 취업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은 교수님 수업 종강할 때 쫑파티를 했어요. 대면으로는 못하니까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맥주 한 잔씩 가져와서 취업 축하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건배하고 이랬어요. 그게 엊그제 했어요. 사실은 종강하고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선생님도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1월 초에 하자. 그래서 첫 출근을 1월 3일부터 했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1월 3일부터 첫 출근하고 그날 그 첫 주에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 한 12월 말, 12월 한 초순쯤 되면 취업은 확정되고 근데 종강은 해야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강 전에 취업하고 종강 하자마자 출근하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전원이 다 그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IT 분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력보다는 실력이고 여러분이 뭐 그 심화 과정 가서 1년 더 한다고 돈 더 받는 거 없어요. 그냥 학비만 더 들어가는 거고 경력만 1년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무조건 요번 이 사회 맞춤형 과정에 오셔서 취업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전문대학 갔을 때는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죠. 4년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좋은 연봉에 그 정도 좋은 직장에 졸업하기도 전에 종강하자마자 취업해서 출근하면 이건 뭐 업고 다닐 만한 일 아닙니까? 나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여기다가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첫 해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시험대라고 생각해요. 2년 연속, 3년 연속 계속 100% 만들어야죠. 또 취업의 수준은 더 높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세상 만사는 사실 다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운이 따라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IT도 요즘같이 이렇게 인력 난인 적이 없었어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IT는 오히려 더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운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학과에 따라서는 사회 맞춤형을 했지만 실적이 취업률로 3%뭐 이런 학과도 있어요. 말이 돼요? 3%?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호텔 관광과 이런 데서 요즘 취업 되겠습니까? 거기야말로 제일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행운인 거예요. 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책임지고 취업시킬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회사예요. 우리 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회사예요. 내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설명을 잘했나 보네.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까 그 권지현 조교한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나한테 직접 뭐 톡이나 메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교수님이 요즘 그 아까 무슨 사업 단장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학 아니 그러니까 학기 중보다 더 바빠졌어요. 거의 매일 학교에 나와서 매일 회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우리 권조교한테 질문해 주시고 뭐 나한테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대신에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마칠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설명해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많이 지원해서 또 혼자 오면 외롭잖아요.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와서 캡스톤 디자인 할 때 팀도 만들기 쉽고 이렇잖아요. 그죠? 네. 또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끌고 강남으로 갑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